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공부. 오늘이 102화인가요? 1화인가요? 2화입니다. 102화. 네. 102화. 뭐 간략하게 소식 하나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저희가 드디어 저랑 고 작가님이 탈고를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게 이제 탈고했다고 끝은 아니고요. 이제 교정 교율도 해야 되고 이제 손 볼 거 손 보고 또 뭐 1교, 2교, 3교 해가야 돼갖고 또 올 때마다 보고 또 고치시면 문맥이 맞나 봐야 되고 그래서 반 끝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 어제 그 페이스북에 네. 그 글을 남기셨잖아요. 네, 왜 썼는지 책을 왜 썼는지.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책은 좀 잘 썼어요. 뭐 네. 완벽한 것도 좋은 책이지만 이 책은 완벽한 공부법은 제가 잘 아는 걸 쓰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거. 왜냐면 고 작가님도 독서 광이고 그다음에 독서 왕이고 내가 맨날 독서 왕이라고 본인은 이제 뭐랄까 손사래를 치면서 얘기하지만 뭐 자타공인 독서 왕이고 저는 나름 공학 박사까지 했고 해서 공부는 저희가 충분히 잘 아는 내용을 썼는데 일이라는 거는 공부보다 훨씬 상위 레벨이고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잘 안다는 사람이 없어요. 일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말하면은. 그래서 이걸 하려고 저희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아는 것도 뭐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박사도 해봤고 대기업도 가봤고 스타트업도 하고 있지만 고 작가님도 스타트업 2번 해보고 해봤지만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은 없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공부 이론적 배경도 엄청 공부하고 자료조사 엄청 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 책 쓰면서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막 너무 많은 걸 배워갖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네. 제가 오늘도 그 빅보카 그 예문 해주시는 우리 황지한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고 왔거든요. 황지한 선생님 오랜만에 한 8개월 만에 만난다 그렇게 만났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다고. 응? 뭐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8개월 전 왜냐하면 제가 이 책 쓰면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진짜 꿈이라는 게 진짜 완전 제대로 생겼어요. 현실 가능한 꿈. 응? 그러면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도 이제 저희가 거의 뭐 채용도 조금 더 할 생각이고 뭐 기업도 저희도 엄청 빨리 커지고 있고 너무 행복해요. 힘이 든데 행복해요. 아무튼 이 책 쓰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깨달아서 그걸 여러분들이랑 빨리 너무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은 원래 막 600쪽도 맨 처음에 넘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500쪽 조금 넘게 해서 맞췄는데 분량 다 뺐어요. 너무 많으면 진입장벽이 높아서 더 많은 분들이 못 읽기 때문에 고 작가님이랑 나머지는 강연으로 찍어버리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무료 이북도 또 내드리고 좋네요. 네, 그러면서 출판 이상의 출판 읽기를 넘은 이해 이해를 넘은 실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제 공부법도 완벽한 것도 아직 저희가 출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제대로 하고 계세요? 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공부가 뭔데요? 예? 여러분 공부해서 삶에 적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안 해줬으면 우리가 충분히 잘 쓰지 못한 거예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영선 작가님 완벽한 지금 지필 때문에 못했는데 완벽한 공부법 강연도 몇 개 더 찍을 거래요. 저도 멘토링 프로젝트 더 열심히 할 거고 어떻게든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저희는 출판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녹아드는 것까지 저희 출판이라고 보지 그냥 종이나 찍 냈다고 저희는 출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책 이번 제목이 이제 그래서 일취월장 매일매일 같이 성장하자. 저희 성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사행시도 줬어요. 이를 취하여 월등히 성장한다. 성이 아니라 장자로 들어가서 성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책을 끝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고 작가님이 이제 리턴 하셔갖고 네. 이제 더 알찬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어떤 방송을 해볼 거냐면은 제가 이제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많이 못 해드리고 있는데 좀 제가 그래도 보긴 다 보거든요 웬만한 거.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 제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요즘 대답해드릴 힘이 안 돼. 죄송합니다. 이건 제 불찰이에요. 제가 건강관리 더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고민 하나 쓰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고 대충 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고민에 대한 답을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중복되는 고민이 눈에 보이면 이렇게 방송을 하거든요. 이제 옛날에 이제 글 써놓은 것도 있고 해갖고 제 중복되는 고민이 하나 있어서 이게 좀 오늘은 그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짧게.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뭐 20, 30대 분들이 많이 이런 걸 보내줬어요. 두렵다고. 어른이 되는 게. 예. 저는 그게 좀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다음에 탁 키보드를 이렇게 쳐서 좀 조언해주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글을 좀 비슷한 거로 이거를 좀 일부분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옛날에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걸 많이 받았었어요, 실제로요. 그래도 그걸 적어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크게 실패한 적은 없어요. 진짜 저는 소기의 성과는 계속 거두고 올라왔거든요. 그다음에 뭐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회사 끝나고. 근데 안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저는 뭐 회사에서 의장이고 뭐 책임자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는 여러분의 멘토고 남 부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옹이사님도 보면은 항상 우리 의장님, 우리 형은 슈퍼맨인 것 같고 네. 다 할 것 같고 다 해결할 것 같잖아요. 저도 맨날 두렵습니다, 여러분. 맨날 두려워요, 맨날. 그거는 여러분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유명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여러분 좀 안심이 조금이라도 더 될 거예요.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애기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기 때문에 삶이 특히 더 두려워요. 얘가 잘 클까?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 됐죠. 맨날 우리 애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 막 우리 와이프랑 예를 들어 다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애기가 되게 안쓰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봐. 그럼 막 너무 가여워요, 우리 애기가. 다투지 말아야겠다. 애기 때문에 안 다투거든요. 근데 막 진짜 우리 애기만 봐도 너무 제가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제 몸을 막 휘감아요, 진짜. 애기만 생각해도요. 그래서 제가 사회 안전망을 더 구축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 근데 이제 제가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 아빠니까 애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애기가 어른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도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애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제가 양육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애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양육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시키는 이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 아이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혼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온전한 독립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여기서 답이 다 나왔거든요. 뭐가 어렵냐면은 어른이 된다는 거를 책임을 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뭐 세상의 일부를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고, 뭐랄까 국방 의무도 하고, 우리 책임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냥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정확한 답은 또 아니에요. 책임은 생각보다 또 지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그냥 따지고 뭐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적응하고 순응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진다는 건 사실 거창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가 어렵냐?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선택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뭐가 따르요, 홍기사님? 경제학과 나왔잖아요. 기회비용. 그렇죠. 경제학과. 이럴 때 신학과 하면서 빠져나가야 돼. 그러니까 기회비용 잘했어요. 나 그래서 대답 못할까봐 솔직히 막 조말조말했어요. 우리 인생 잘했어요. 기회비용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이에요? 기회비용보다 더 큰 거. 기회비용을 줄이는 선택들이, 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기회비용이 큰 건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실 기회비용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선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뭘 하나 하는 게 뭘 포기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다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과 책임이 어른이 전부인데,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려면 선택과 책임이 진짜 그냥 거의 뭐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책임은 그냥 적응하면 된다니까요. 받아들이면 되고 수능. 그럼 선택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선택에서 내가 하는 매 순간의 선택에마다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걸 전혀 인지 못하고 있는 분도 태반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옹이사님도 우리 회사도 매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비용을 줄이기에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치열하게 하죠. 네. 왜냐면 그래야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미래는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맞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운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설계를 잘했어도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운이에요. 운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글에는 안 써놨는데 그거 좋은 거네요. 여러분 세상은 운이 반 이상이라는 걸 아는 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책 1치 8가지 챕터가 있는데 어떤 챕터를 1번으로 할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게 운이라서 비즈니스 교양서인데 운이 1번으로 들어가요. 운만 뭐 50쪽이 넘을 거예요. 운만. 네. 운에 대한 그 비즈니스 관점만.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강연에 대해서 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 운이 여러분 뭐 로또 사고 막 그런 게 운이 아니고 운을 되게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 운을 알고 운을 인지하고 운을 인정하는 거. 그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엄청 고퀄이네요. 네. 오늘 방송이. 그러면 지난번에도 고퀄이었지. 지금 지난번에 고퀄 아니었어요? 되게. 근데 오늘은 좀 막 이렇게 심오하죠, 그렇죠? 네. 심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되게 좀 철학적이죠 방송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운 얘기에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 PD님이 여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책임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써주세요.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단계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 선택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홍의사님? 선택을요? 많이 알아야 되나요? 또 정답! 네.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어른이 된다는 건 3개예요, 여러분. 공부, 선택,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른인가 따져보세요. 공부, 선택, 책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웅이사님이 최근에 저희한테 제가 이제 제가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니까 웅이사님이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서 의장님 이거 해보면 어떻습니까? 했다 저한테 욕먹고 끝났어요. 왜냐면은 선택을 했는데 기회비용에 대한 것도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그 다음에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전에 거. 안 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거 과정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요. 이제 알겠죠? 그때 왜 그거 거절했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이거 아이템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올바른 프로세스를 거쳤냐 이거예요. 공부, 선택, 책임을 거쳤냐 이거예요. 운기사님이 책임지는데 책임진다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 더 벌면은 우리는 보통 회사는 여러분 프로핏 쉐어라 그래서 보너스를 이익의 10% 정도 미만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20에서 30%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일반 회사보다 프로핏 쉐어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웅이사님이 선택을 잘하면은 그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잘못하면은 웅이사님만 고선에 책임진다고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진짜 이 공부, 선택, 책임인데 과연 여러분 진짜 공부를 얼마나 하고 계시냐 이게 이제 그 뿌리인 거예요. 그냥 공부를 살면서 여러분 제대로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완벽한 공부법의 서문에 있어요. 모든 고민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 공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습 능력이 되면은 여러분이 학습 능력이 있으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는 엄청 쉽게 엄청 빨리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은 학습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부 다음 레벨 1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제 공부했으니까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론이라고 치면은 일은 실전인 거죠. 학습 능력이 있으면 학습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만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알파고예요? 그렇죠? 알파고도 학습만 하면 안 되고 이세돌 한번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습 능력이 없는 거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있어야 선택할 때 선택 사항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왜 부자가 행복한 줄 알아요?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행복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된다는 거는 옵션을 늘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 그게 부자의 최대 이점이에요. 그걸 모르는 부자는 부자도 아닌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내가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은 뭐예요? 옹기사님 그럼? 부자죠. 부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 진짜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도 이런 거 제가 그럼 2, 3년 전 이런 거 알아서 몰랐다니까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봐봐요. 또 공부 이거 또 나오네?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지난번 방송인가 멘토링 프로젝트인가 얘기했었는데 제 치과 의사 친구가 네. 저보다 공부 더 잘하고 똑똑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저보다 똑똑해요. 근데 전 공부는 그 친구보다 많이 하고 잘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 친구가 맨날 그래요. 너랑 대화를 하면은 특정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공부 얘기밖에 안 한다고. 우리가 그래도 이제 반 70 이상 사는 애들인데 공부 얘기밖에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공부 아니면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뿌리가 깊게 내리면 나무가 막 비바람에도 막 뽑히겠어요? 안 뽑히겠어요? 안 뽑히죠. 근데 뿌리가 막 이렇게 막 잡초 뿌리같이 막 얄팍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축을 훅 뽑으면 뽑혀요? 안 뽑혀요? 뽑히죠. 그게 여러분 인생인 거예요. 공부에서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뭐 기둥이 뭐 쭉쭉 올라가겠어요? 뭐 이파리가 막 쭉쭉쭉 나오겠어? 다 시원찮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여러분 그 성인 평균 독서량이 한 달에 한 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통계 왜곡이 있기 때문에 고 작가님 저 같은 사람 아울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통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옛날에 뭐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그 OECD 보고서에서 보면은 조사를 보면은 일본보다 독서률이 높다고 나오거든요. 야, 그래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3배 정도 뭐 편차는 있겠지만 뭐 그냥 3배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인구도 2.5배에서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3배라고 할게요. 3배 많다고 칩시다. 그럼 출판시장의 옹이선이 몇 배 커야 되죠? 3배? 3배가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출판시장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크대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 책 써서 다 어디다 버려요? 아니라니까요. 다 본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설문에 그냥 그것도 우리나라는 학습지가 압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책이 1년에 뭐 8천만 권인가 나오는데 그 학습지 시장이 제일 커요, 거기서. 학습 그 뭐라 그러죠? 그 학습 서적? 공무원 수험 수험 서적 같은 게 제일 커요, 시장이. 되게 안 읽어요. 그다음에 뭐 평균의 왜곡도 있고 뭐 100권 읽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 진짜로 제대로 따져 보면은 뭐 한 달에 그다음에 제가 뭐 기업 강연 같은 거 다니면서 독서량 물어보면 한 달에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거의 뭐 태반이에요. 그러면서 선택을 잘하고 싶어 하고 올바른 선택에 대한 이제 그다음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이렇게 혜택을 갖고 싶어 하고 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는 진짜 누가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금수저 부러워하잖아요. 금수저. 저도 옛날에 부러웠는데 이제 안 부럽거든요. 옛날에 저도 걔가 어렸을 때 부러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금수저가 부모 덕에 계속 잘 산다. 그럼 그 친구가 어른이 된 걸까요? 아니죠.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못 사는데 어른인 거예요. 전 쪽팔릴 것 같아요. 나이 먹고 부모 덕 보고 살면은. 네? 진짜로. 저는 솔직히 인생에서 계획 중에 하나가 부모님한테 얼마 받았다고 계산하고 그거 부모님한테 다 계산해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들이 아빠한테 줘도 증여해요. 아, 세금을 내야 돼요. 네. 저는 세금을 내고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좀 제가 저한테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게 저 자신한테 내가 완전히 진짜 독립했구나 그러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처음 듣는데요. 그런 그렇죠. 일이. 고생하셨으니까 이걸 여행하고 다니시라고. 뭐 네. 근데 뭐 굳이 뭐 증여 방식이 아니어도 봉양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사실 문제는 없으세요. 열심히 사셔갖고 운도 엄청 좋으셨고 막판에 그것도 처음에 우리가 부도 나갖고 뒤지기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근데 여러분 좀 제 얘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워낙 자신감이 넘쳐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요. 삼성도 다닐 때부터. 근데 뭐 못 벌진 않았어요. 뭐 그거 보고 야 삼성 다닐 월급쟁이가 돈 많이 벌어. 제 기준에서 많이 번 거예요. 그거를 제 인생이니까 난 누구가 판단하는 걸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충분히 많이 벌고 돈에 아쉬움을 못 느꼈어 그때요.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 해도 야 월급쟁이가 돈을 개뿔 뭘 많이 버냐 그러더라고요. 꺼지라 그랬어 제가 그냥요. 네? 나는 많이 벌었다고 내 풍족하게 난 독서하고 하고 뭐 알프 사주고 살고 애기 먹이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사실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되게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90이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두 분 다 평생 글을 못 읽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대학을 제일 잘 갔어요. 성균관대 간 게.
뭐 성균관대가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솔직히 막 우리 집의 자랑 성균관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잘 갔다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공부한 사람도 없고, 예? 뭐 잘난 사람이 없어요. 부자도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고아였고, 응? 어렸을 때 그 뭐 콩을 콩을 잘못 드셔갖고 어렸을 때 일찍 대머리가 되시고 막 주워 먹어갖고 그 병균인가 올망한가? 근데 하여튼 어렸을 때 피부병이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아서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까먹었는데 그래서 대머리가 되게 일찍 되셨대요. 글을 끝내 못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건 진짜. 근데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1도 창피하지 않고 진짜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고, 우리 어머니도 중학교까지만 다니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나이가 뭐 6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오빠들 그거 살림하시느라고 고등학교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오셨는데 자꾸 나오신 것 같이 말하시는데 왜냐면 고등학교 동창을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동창 엄마 걸 동창분들 내가 많이 아는데 난 그거를 1도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지긋지긋한 그 깡시골의 가난이 속초의 가난이 싫으셔서 서울로 가출을 하셨어요. 배 타시려고. 근데 큰 누나한테 잡혀갖고 이제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셔서 취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창피해 내가 그러니까 뭐 별로 막 멋진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선생님도 아니었고 뭐 우리가 뭐 뼈에 있는 가문도 아니고 하잖아. 난 그게 1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과거가 우리 가족의 뭐 삶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옛날에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왜 우리 아빠는 막 멋진 대학 안 나왔지? 왜 우리 엄마는 멋진 대학 안 나왔지? 왜 우리 할아버지는 글을 못 읽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할아버지 글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글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자로 1, 2, 3, 4, 5, 6, 7, 8, 9, 10다 그거 하나만 하셨어요. 숫자랑. 근데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키우신 게 난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내가 이 얘기는 지금 하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제 저는 조금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내 삶에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한 내 과거 왜냐면 제가 한 선택들은 우리 가족들이랑 분리할 수는 없어요. 우린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우리 나라를 벗어나도 생각할 수 없고요. 예? 저는 모든 게 다 자랑스러워요. 모든 게.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부족한 내 인생, 부족한 우리 사회, 부족한 우리나라를 내가 조금이라도 채우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른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무슨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인생극장 됐네, 그쵸? 네. 원래 오늘 웅이사님이 하려는데 웅이사님 준비 똑바로 안 하고 저한테 혼나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이야기 보따리니까 원래 이야기꾼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뭐 다른 건 다 그냥 이 어른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스토리들이었고 핵심 단어 3개. 웅이사님 3개 뭐였어요? 설명해요. 3개 뭐였어요? 첫 번째는 공부. 그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책임. 이렇게 반복 학습해야 인출해야 뭐예요? 뭐로 넘어가요? 장기기요. 그렇지. 야 우리는 왜냐면 책이 그렇게 써놨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웅이사님 똑바로 들었나 안 들었나 검사도 해야 되고 제가.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여러분들의 고민이었고 저를 또 왜냐면 이게 저를 방금 이거 방송을 하면서 저를 많이 되돌아봤어요. 방송을 하면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은 방송을 하면서 제 자신을 반성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약간 즉흥적으로 애드리브를 나온 거 때문에 뭘 제가 좀 몇 개 반성을 했어요, 사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적어보면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진짜 고 작가님이 항상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스티븐 코비가 말한 거 웬일 아니면 거래를 하지 말라.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 방송이 너무 좋은 게 여러분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너무 좋잖아요. 함께 성장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 제목도 뭐로 할까 막 되게 많았어요, 후보가. 그냥 일치월장이라고 하자. 매일매일 쭉쭉쭉쭉 성장하는 사람들의 진짜 책. 그 다음에 공부했으니까 뿌리 내렸잖아요.
일이니까 뭐 선택과 책임이잖아요. 성장할 때가 됐잖아요. 자라날 때가 됐죠. 그리고 일치월장 더 좋은 제목이네. 네? 그래서 일치월장이라고 책 제목을 줬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책 제목. 아무튼 뭐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겸 우리가 이렇게 토픽을 어른이라는 토픽을 잡아서 방송을 해봤고요. 여러분이 그 제 책 앞에 보면 그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왜 유튜브에 안 올려드리면 제가 이메일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 이메일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내드리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보기는 다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꼭 해드려야 방송해야 되는 거는 방송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뭐 고민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뭐 페이스북에서 신영준 쳐서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메시지 너무 많이 받아갖고 사실 잘 못 봅니다. 이메일이 제일 좋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완벽한 공부 표지나 뭐 졸업 선물이나 빅보까지 다 있어요. 보시면은 그거 보시고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